30번부터는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30번부터는 조선으로 가는데요. 조선도 어떤 좀 패턴화되어 있어요. 조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임진왜란이 분기점이에요. 사실 임진왜란과 함께 병자호란인데 계속해서 기출을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올해도 그렇고요. 임진왜란 중심이에요. 그럼 임진왜란 중심으로 그 전과 그 후를 나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임진왜란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조선 전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여기 30번에 보다시피 뭐뭇은 누구누구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요?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도에 대한 물음인데 이 제도의 물음에는 사실은 조선에서 전기와 후기를 나누고 조선시대 왕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 왕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이나 혹은 업적하고 연관시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당연히 조선에 태조 이성계가 있겠죠. 그런데 태조 이성계 자체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낼 게 없어요. 오히려 태조 이성계의 그러니까 국가를 건국하기 전에 위화도 회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가 아니면 정도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수능에서는. 그러면 나오는 거 뭐냐면 그의 아들, 무서운 아들 태종 이방원 나오든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세종이 나오든가 결국 이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압축되던가 최근의 사극으로도 나오는 수양대군 세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을 수능 입장에서 왜 내느냐? 태종은 왕권 강화예요. 그렇죠? 굉장히 나름대로의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 중앙집권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6조, 2호 예병 형고 6조 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보고해 이런 거예요. 직접 보고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은 아니야. 나름대로 자율성을 줄게 라고 의정부 서사제를 했던 얘기죠. 자, 즉 언뜻 볼 때는 뭐예요? 제도사인데 실제로는 왕의 업적 혹은 정책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다시 세조는 6조 직계제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요게 이번에 6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정리해드리면 조선 후기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숙종이에요, 숙종. 복병이 숙종이에요, 숙종.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영조와 정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 뭐니 해도 기출에서는 당연히 세종이에요. 세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흐름은 하나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숙종이 의외로 일이 많아요. 숙종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 전기비도 있고요. 대동법의 전국적 확대, 숙종, 상평통보, 숙종, 굉장히 숙종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극에서는 장희빈 때문에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의외로 숙종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조. 여러분들 최근에 사극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는 정조 구분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균역법 있으면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규장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기출에서는 어떻게 문장으로 나오는지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네요. 누구밖에 없어요? 세종대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의정부는 뭐예요? 그렇죠. 의정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치면 바로 그건 거죠.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종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황희정승, 맹사성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만큼 나름대로 국가 운영에서 나를 따르라, 내 밑으로 모여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군권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 것들을 나름대로 합의하도록 이렇게 풀어놓은 것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정부 서사제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6조 직계제 같은 경우에 뭐예요? 그렇죠. 6조는 의정부를 거치지 말고 바로 나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다이렉트 이런 말 썼는데 바로 직접 보고해 이런 얘기죠. 뭐가 2호 예병 형공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6부가 아니고 뭐예요? 6조죠. 바로 조선은 명나라와 사대 관계면서 조선은 그냥 조라는 용어를 한 단계 낮춰 썼단 말이죠. 그래서 2호 예병 형공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6조 직계제 왕권 강는 거죠. 의정부를 놔두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31번 보게 되면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토지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뭐 봤어요? 그래요. 고려시대에 바로 전시가 체제가 있고 조선시대에는 바로 과전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은 뭐가 나와요? 토지긴 토지인데 토지 비옥도라고 나오네요. 아,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바로 세금 부분이에요. 세금인데 그 세금에 대한 얘기를 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머리가 너무 힘들어, 막 너무 아파, 막 이러는데, 국가 입장에서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금이 있어야지만 국가 나름대로 무슨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회복지를 하건 아니면 국방을 준비하건. 그런데 뭐 예나 지금도 똑같아요. 세금은 양날의 검인 거예요. 왜? 우리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어쨌거나 나한테 가진 게 별로 없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싫은 거예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의 세금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왕하고 맞물려서 내요. 예전에 세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쌀을 생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세예요. 전세의 토지 전자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전세는 재산세 의미도 있고 소득세 의미도 있는 거예요. 토지 소득세라는 개념이 사실은 조금 더 맞는 개념인데 그냥 쉽게 전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공납이 있어요. 공짜는 여러분들 바치다 공짜예요. 내가 뭔가 이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조공할 때 공짜 맞아요. 공납이 있어요. 보통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쌀만 갖고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각 지방 관청이나 중앙 관청이나 궁궐에 써야 될 물건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역이 있어요. 역은 여러분들 그 일하는 노동하는 것도 있고 군대 가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군역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요즘도 그렇지만 막 태풍 불고 이러면 올해는 막 흉년이야 풍년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연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부러지게 얼마를 걷어라 이렇게 하기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흉년일 때랑 풍년일 때랑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정말 어진 왕이고 백성을 어렵게 여겼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도 섬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땅 자체가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에 따라서 옥토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산물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기준으로 해서 6등급을 한 거예요. 6가지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토지 비옥도예요. 요거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32번까지 좀 가볼까요? 32번까지 가면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기출형인데 보세요. 세종대왕은 전세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줬어요. 전세를 토지세를 풍흉에 따라 풍년이냐 흉년에 따라서 무엇을 가져왔다. 그럼 아까 31번과 32번 두 가지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 육군과 함께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풍년이냐 흉년이냐 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연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연이냐에 따라서 그럼 연으로 나눴다. 그걸 9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는 홀수문화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3등급 상중하가 있는 거예요. 상중하 이렇게 나누고 다시 또 나눠요. 상중하. 그럼 다시 또 상중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부터 하하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상이 풍년 오브 풍년이에요. 최고의 역대급 풍년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세금을 좀 많이 걷어도 되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두를 걷어들여요. 그 다음에 하하는 뭐냐면 완전히 흉년 오브 흉년의 최악이에요. 그럼 이때는 제일 낮게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4두예요. 그러면 이게 상중하니까 9등급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씩 깎아요. 그러면 18, 16, 14, 12, 18, 6, 4까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20두에서 4두까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거죠. 세종대왕은 정말 시줄과 날줄로 잘 엮었구나. 땅이 옥토냐 아니냐에 따라서 6등급, 그리고 풍년이냐 흉년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연분 9등법을 했구나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금만 써볼까요? 그러면 풍년이냐 흉년이냐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정하는 건 이게 하늘이 해야 되잖아요.
자연환경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방간이 하는 거예요. 지방간이 보고할 때 올해는 풍년입니다. 근데 사실은 흉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올해는 원래 흉년인데 올해 풍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 또 하나 진짜 막 아까 말씀드렸던 임진왜란의 병정으로 터지면서 이제는 뭐 풍년이나 흉년이냐 이런 구분도 생길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출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영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영정법이 그냥 이거 풍년, 흉년 상관없이 그냥 사두 걷어들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에서 6두라고도 이제 보통 요즘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세종대왕에게 나온다. 그런데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종대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올해는 더 이상 세종대왕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태종, 세종, 세조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들어가야겠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휙 던져주는 것이 바로 올해 6월 모의평가였다. 세종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세종대왕이 안 나오시고 누가 나왔느냐? 바로 세조가 나왔다. 네, 그래서 그 세조 근데 수양대군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조가 의정부 서사제가 아니라 다시 육조 직계제를 되살렸다라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그러면 태종, 세조 바로 세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다는 거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종이냐 세종이냐 세조냐에서 멈춰주면 좋은데 느닷없이 성종을 조선 성종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러면 아까 세 사람은 정리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실제 선지도 나오지만 자 그러면 육조 직계제 나오고요. 많이 나왔던 가 중에는 호패법이 있어요. 호패법을 만들었고 뭐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하고 지금 연분구등법 그다음에 전분육등법 얘기했고요. 세조 다시 육조 직계제 그 집현전을 폐지했다 이게 나올 거고 성종은 조선의 최고의 법전 그러면 무슨 대전? 경국대전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 이런 얘기죠. 요걸 완성해요. 예. 연산군 아버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종도 나올 가능성이 하나 있다. 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전기에서는 어떤 왕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겠다. 올해는 세종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